자, 제가 세 번째 아이템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불편함과 불신으로 가득 찬 한미 관계가 지금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외관상 국민들에게 김정은에게 특사를 보내고 김정은이 이야기한 내용을 특사가 한국에 와서 발표하고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서 전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지금 북한과의 대화에 한 목소리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거부할 수 없는 라인에 올라탄 것처럼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한국이 좀 북한을 서로 둘이 쑥떡쑥떡 짜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지금 올림픽을 핑계 삼아서 군사훈련을 연기시키면서 북한을 붙여보려고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특사를 보내서 저들끼리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그 내용이 미국을 올가매는 내용을 던져서 결국은 미국이 그걸 거부하게 되면 대화를 거부하면서 강경으로만 치닫는다라는 비판에 매몰되어서 대북 제재 압박 전선이 무너질 것이고 결국 거기에 협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올가매어서 끌고 가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해제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주고 협상 과정에서 북핵을 동결시키는 표현으로 사실상 묵인해주자.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도 얻어내자라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북한에 던졌으니 북한도 좋다고 받았을 것이고 중국도 좋다고 받아서 이게 이쪽 축에는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고 미국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함정이 있는데 이대로 계속 끌려가면 걸려들 것 같은데 큰일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사실은 속마음에 북한과의 대화를 완전히 안 하고 싶고 강경으로 계속 압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과 실제로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의 차이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매티스나 맥마스터나 켈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북한을 상대하지 말고 계속 제재 압박을 하자고 했고 이제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세게 쪼다가 쟤들이 하자고 놓으면 내가 가서 하면 쟤들이 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그때 엎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표를 받고 살아야 되는 정치인이고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이만큼 쪼아놓고 중간에 한번 그걸로 또 재미를 좀 보고 싶은 욕망도 있지요.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북한이 진짜로 옷을 할딱 벗었고 미국한테 항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트럼프는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맥마스터가 존 볼턴으로 경질된데 이것은 한국을 위해서는 매우 잘 됐고 북한이나 남한에는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빨간불이 켜졌죠. 그렇지만은 맥마스터가 경질된 배경을 보면 맥마스터가 온건한 걸 주장을 해서 트럼프가 강경하게 가기 위해서 존 볼턴을 땡겼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보고 항상 왜 한장수 너는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데 제가 이 모든 내막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 복잡해져서 듣는 시청자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그만큼 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데도 미국의 행정부 안에서도 속마음들이 복잡하고 대외적으로 단순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 이 부분을 정확히 노려서 지금 이번에 수를 던진 겁니다. 트럼프의 속마음이라는 부분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제 말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맥마스터를 트럼프가 경질한 데는 북한이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라고 독일의 공영 국제방송 도이치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여러 면에서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그래도 맥마스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래 자리를 지켰다. 자, 트럼프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미북 정상회담은 자신의 행정부의 강경한 군사적 과시의 공으로 미북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간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자신 때문에 북한인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거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런 점을 노리고 문재인 트럼프하고 통화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이 연두 기자회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통화를 했지요. 1월 달에. 대통령 공이라고, 트럼프 공이라고. 북한이 이렇게 대하로.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파고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많은 비평가들은 협상을 위한 조건을 딱 정확하게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지 않은 채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않고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맥마스터가 오히려 트럼프보다 훨씬 강경한 접근을 선호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쪼고 쟤들 한번 만나자. 내가 쪼으면 쟤들이 만나러 올 거다. 그런데 맥마스터는 아니다. 쟤들이 만나러 온다는 것도 다 거짓이고 손을 들고 자빠질 때까지 목을 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맥마스터는 초기에 북한과 어떤 종류의 대화도 반대를 했다. 그는 진정 북한이 미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에 매진을 했다. 그러나 맥마스터의 이런 이 전략이 트럼프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네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 가실은 언제 보느냐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중간에 그 가실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없는 무한 투자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맥마스터까지 경질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분명해지는 것은 트럼프가 참모하고 이런 백악관 공보 담당들을 다 이렇게 바꾸고 교체하면서 사실상 앞으로 이 맥마스터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확률 50대 50이라면 지금 이렇게 초강경으로 교체한 부분은 이후에 자신은 지금 사실상 초강경을 이렇게 100% 희망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과실을 즐기고 싶은데 그 즐기는 부분을 방해하는 맥마스터를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애매한 불투명한 틸레슨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의 애매한 쪽은 다 제거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확실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럼 트럼프의 계산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책정되어 있느냐. 이건 자기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이치벨레는 지난 3월 한 연례 만찬에서 트럼프가 혼돈에 대한 자신의 애착에 대해서 농담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한다. 다음에 떠날 사람은 누구냐? 지금 백악관에서 20몇 명이 떠났죠. 그래서 트럼프가 스티븐 밀러 수석 정책 보좌관이냐 멜라니아 자신의 부인이냐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한 불신 중에 하나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미국에 꼭 필요한 자신들 입장에서 나중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툭 던지고 나머지는 전혀 비밀로 한 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미국을 올가매는 쪽으로 하고 있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건 또 네 생각이지 하겠죠. 지금 조선일보 미국의 워싱턴 지국장인 강인선 기자가 글을 썼어요. 한국이 미국을 너무 세게 끌고 간다. 자, 이것도 세게라는 말도 매우 유화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틸러슨이 트럼프 손에 카드를 못 쥐어줘서 지금 쫓겨났다. 틸러슨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은 한국이 어쨌든 그걸 했다. 그게 꼼수가 있던 뒤가 어떻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CIA 국장이던 폼페이오를 미국 정상회담과 미국 대화를 끌고 갈 차기 국무장관에 앉혔다. 자, 그가 이 대통령과 이 마음이 잘 맞고 강경이라서 무조건 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뜻을 가능한 한 방안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그러니까 존 볼턴이나 폼페이오가 초강경파가 앉았다고 해서 그들이 초강경하기만 해서 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내어주면서 그 속에 초강경적인 자신의 어떤 가치를 심어야 되는 존 볼턴과 폼페이오 모두 어려운 과제를 이렇게 맡았어요. 초강경으로 가되 그 전제는 뭔가 하면 트럼프는 지금쯤 북한에다가 내가 이제 너네들 이제 항복하러 와 해서 항복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존중시켜 주면서 나중에 북한 놈들이 이래도 항복을 안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저놈들을 손볼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까지를 트럼프한테 아주 우회적으로 트럼프가 듣기에 기분이 좋게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춰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저놈들 안 됩니다.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만납시다. 근데 만나는데 저것들이 요런저런 수를 썼을 거니까 꼼짝없이 이렇게 던지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우리가 저놈들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한국에도 하면 책임을 전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맥마스터는 군인 출신이라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우회적으로 얕게 말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제 오늘 존 볼턴까지 바꾸면서 미국 정상회담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는데 이 미국은 왠지 한국은 날아다니는데 미국의 미국 정상회담에 가는 모습은 발을 질질 끌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모양새다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못 믿겠고 한국이 이렇게까지 하며 미국 정상회담을 독려하는 이유도 못 믿겠고 기자는 말 안 했지만 이제 벌써 미국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한술 더 뜨고 나중에는 6자 정상회담까지 운운하고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심히 지금 불쾌한 거죠. 그래서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준비가 덜 돼 있다. 한국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해 트럼프 정부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방안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불쾌하죠. 저 아들이 잘한다 하니까 이제는 막 지르고 다니네. 야, 너네들이 뭔데? 예? 3자 정상회담까지 언급하고 있고 종전선언을 함부로 말하느냐. 왜 북한 보따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보따리만 다 풀고 자빠졌냐. 지금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 이 공간이 열리니까 한국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고 미국은 이 기회가 뭔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과연 기회일까 아니면 덤텅일까 불안한 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운전대를 한번 잡아라 해줬더니만 이제는 막 폭주를 하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불만이 점점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담으로 지금 가기는 가지고 있지만은 서로가 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다른 상황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미국에 직접 비핵화나 정상회담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북한은 미국을 욕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은 인두겁을 쓴 야수다. 즉 사람의 거풀을 덮어선 아주 짐승이다라고 며칠 잠잠하다가 비난을 했습니다. 미제는 세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교활한
제국주의, 인두급을 쓴 야수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게 왜 나왔느냐? 핀란드에서 1.5트랙 대화를 하고 난 직후에 북한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노동신문이 어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다라는 논평에서 자주적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시 정책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변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교활한 척대에 의해 어제 날에는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무너졌고 오늘날에는 리비아, 이라크 등 많은 나라들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즉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미국이 유화론자로 바꾸고 북한의 구미에 맞는 행동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지금 나온 걸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장은 어떤 국가도 북한보다 불성실하게 협상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3대에 걸친 김씨 가문과 신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핀란드에서 별로 유쾌하지 못하게 끝난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북한의 의사를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한국이 전해준 간접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김정은이 미국의 생각과 같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게 입장이죠. 아마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북한에 대한 의지를, 비핵화의 의지를 직접 체크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거 안 하고 갔다가 나중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왜 만났느냐라는 미국 내부의 비판에 트럼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진용을 재편하는 겁니다. 폼페이오나 존 볼턴이나요. 그래서 워싱턴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의 기대치를 낮춰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벌써 바람을 빼는 거죠. 기대치가 높았다가 나중에 다 덮어쓸까 봐. 공대려 협상에서나 실패한 합의의 시체들이 절비한 미북 이렇게 회담의 역사를 볼 때 이번이 다를 거라고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똑같이 이전에 사기친 거의 연장이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 한반도 전문가들이 만나서 1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써봐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또 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북한만의 변수에서 트럼프만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며칠 전에 푸틴하고 통화를 할 때 참모들은 푸틴한테 당선 축하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지금 저게 독재지 민주주의 선거냐. 오늘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투표했다는 게 17개가 적발됐다고 러시아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푸틴한테 축하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준비를 참모들이 해서 미북 정상회담에 이야기를 해도 김정은이하고 만났다가 엉뚱한 결론이 나올까봐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이해와 트럼프의 이해는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자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뭐 평화체제니 종전선언이니 북한에 대한 지원이니 이런 걸 떠들면 떠들수록 결국 트럼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좀 입을 다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트럼프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자기의 이익을 최선으로 선택하지 한국 입장을 봐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2007년 9월 7일 호주 시드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W. 부시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를 나왔다가 둘이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기자회견은 그 직후에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이 10월 4일 날 있었으니까 한 달쯤 전에 회담 전에 한 달쯤 전에 이 부시와 노무현이 카메라 앞에 호주에서 선 겁니다. 부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한반도에서 새 안보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즉 핵무기를 없애라. 그러면 북한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 말씀을 빠뜨린 것 같은데 김정일 위원장이나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명확히 말씀을 해달라. 두 사람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에 섰을 건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W 부시는 네가 핵을 없애면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컷 이야기하고는 한국은 뭐라고 하는 거면 북한에 대한 평화체제 종전선언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미국이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 부시는 이야기는 비핵화를 한다 해야 해주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는 한국전 종식 평화협정에 사인하고 안 하고는 김정일에게 달렸다고 얘기한 거다. 비핵화를 하면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끼리 유아들끼리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가는 겁니다. 노무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부시 말을 자르며 더 명확하게 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끝 이런 거예요. 자, 이 에피소드를 보면 미국 언론들이 모호하고 예의 바른 의례적인 정상 외교와 달랐다고 비판을 했어요. 청와대는 통역상의 문제라 했지만은 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이 드러난 한마디로 북핵 폐기가 먼저냐 이런 종전선언이 먼저냐라는 부분을 둘러싼 한미 간의 입장차가 양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데서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노무현은 결국 14 정상회담에서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선언을 하는데 서로 협력한다라는 말을 북한과 했어요. 그 이후로 이 말은 사라졌다가 지금 11년 만에 재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노 대통령이 그때 부시한테 종전선언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라고 했을까? 자, 이에 대해서는 한미 실무선에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는데도 노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받고도 그냥 밀어붙였다. 내지는 조율은 됐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다. 몇몇 이야기가 있지만은 자, 요구를 했지만은 미국은 부정적이었고 결국은 이 비핵화, 핵 폐기를 먼저 하면 그걸 해줄 수 있다라는 선후 관계에 대한 정리가 결국 되지 않은 속에서 각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버리는 식으로 간 거란 겁니다. 자, 한국은 상징적으로 이 선언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핵 폐기로 가자 했고 미국은 핵 폐기부터 하고 최종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문재인은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를 하고 선언하고 비핵화를 하고 싶어하고 미국은 비핵화 한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11년 동안 반복되는 쇼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의 동상이몽이죠. 자, 결국은 이번에 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남북은 선언을 하고 지원을 받고 비핵화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비핵화하고 그런 거 하자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도 11년 전보다 나가지를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이제 폼페이오와 존 볼턴이 강력한 청구서를 써서 아마 트럼프가 만나기 전에 판이 깨져버리도록 북한이 그 청구서를 보고 놀래 자빠져서 회담에 안 오도록 그렇게 쓸 겁니다. 트럼프한테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는데 쟤들한테 당하면 안 되니까 회담에 우리가 이걸 써가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회담 과정에서 날려버리려고 할 거고 솔직히 말하면 회담을 하기 전에 북한이 기겁을 해서 날려버리는 게 제일 좋은 수고요.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결렬됐다면 그런 회담을 뭐하러 갔냐라는 비판을 트럼프도 덮어 쓸 수 있고 어제 18%의 확률이 있다는 몇 달간 회담을 하다가 깨졌다면 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회담 깨는 거. 두 번째는 회담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버리는 거. 세 번째는 몇 달 하다가 깨는 거. 네 번째는 그냥 회담이 성사되는 건데 아마 폼페이오나 볼턴은 트럼프 말을 듣는 척하면서 회담 자체를 날려버리는 쪽에 집중하기 위한 계략을 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는요, 서로 완전히 생각하는 게 동상이몽이고, 지금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